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수업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코칭 리더십입니다. 오늘의 학습에 두 가지 목표를 둘 텐데요. 코칭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고요. 바람직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도 결국 코로나와 같이 또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칠 겁니다. 이때마다 우리의 리더십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먼저 우선 리더의 코칭이라는 책을 좀 많이 활용하고 싶습니다. 리더십은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의 포인트는 성장 프로그램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코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헝가리의 코치라는 지방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 끄는 살인마차가 코치인데요. 이 마차가 바로 현 지점에서 목적지로 편하고 빠르게 가기 위한 운송수단이었던 살인마차. 이 코치에다가 ing를 붙여서 운송행위.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코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보통 티칭보다 코칭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던지고 있어요. 이 코칭이라는 것은 결국 지능지수에 대한 것보다는 코칭을 통해서 그 지능보다 더 뛰어난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융합 창의적인 사고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칭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ARTS. 자, 합쳐서 붙이면 보통 아트죠, 아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아트 같은 느낌인데, ARTS가 과연 뭔지, 이 목표는 변화와 성장라는 데 목표를 두고요. 이 변화와 성장은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에 목적을 뒀습니다. 여기에 A가 바로 awareness, 즉 자각인데 자각, 현 상태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R은 responsibility, 즉 책임입니다. 책임.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 또는 부담. 이 말이 바로 response라는 반응과 ability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 보는데 결국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이 바로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겁니다. T는 try, 즉 실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S는 shift, 즉 변화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행복한 감정 또는 평정심 또 얼마나 이타적인 욕구가 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ARTS가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거나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과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코칭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보게 됩니다. 티칭, 카운슬링, 코칭, 또 컨설팅, 멘토링. 이 중에 가운데 있는 코칭처럼 우리가 보통 건축가의 이미지를 빗대어 보고요. 목적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고요. 방법은 변화의 에너지 목적을 줍니다. 또 쌍방향이죠. 일방향이 아니라. 그다음에 고객의 주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 즉 상대를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교사와 학생과 입장이라면 학생들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국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하나 중에 우리가 이 코칭 리더십의 중심은 소통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보통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 알아주기, 두 번째 경청, 세 번째 질문하기, 네 번째가 피드백입니다. 이 알아주기는 상대의 경계심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요.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다, 이런 겁니다. 질문하기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볼 수 있겠고, 피드백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대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 대화가 어떤 과정들을 했는지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코칭 리더십을 배우고 그것을 발휘해야 되겠는데, 배운다는 것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또 스스로 실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 중심의 맞춤식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말로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실행하게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상대방 중심의 맞춤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인지 활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메타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또 다른 자신이 한번 관찰해보는 그런 형태인데요. 결국 자신을 관찰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관찰 대상을 보통 5가지를 봤는데, 성과, 또 일, 생각, 감정, 욕구. 여기서 욕구는 뭐 가치라든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겠는데, 이 5가지를 자기 자신이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순간 자각이 강렬하게 일어날 것이고, 자극이 강렬하게 촉발이 되면 책임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고, 자각과 책임이 강렬하게 촉발이 되면 그만큼 실행 T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변화의 S 정도가 커지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 통찰은 보통 깊이 있게 깨닫고 새로운 과정들을 이해해보고 더 나은 해결 방안들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흘러갈 수 있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알아주기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정과 존중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주기의 3가지를 강조했는데, 감탄, 그다음 긍정 및 반응, 칭찬, 이렇게 3가지를 놓고 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감탄하기라는 것이 보통, 아우, 뭐, 야, 와, 이렇게 저절로 중요한 어떤 그 말 그대로 감탄해주는 이런 모습인데, 왼쪽의 표를 보시겠지만, 말표, 동분, 버반성, 즉, 말씨, 표정, 동작, 복장, 버릇, 반응성, 성과, 이렇게, 이런 것들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는 7%밖에 안 돼요. 몸동작이 보통 표정과 몸동작이 55%라고 보통 붙이는데, 그 나머지가 좀 또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도 붙이겠죠. 아무튼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하는 데는 단어의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쓰고 있는 동작이나 표정 이런 어떤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대화 형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감탄하기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 반응이에요. 자,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 그래서 결국 효과적인 소통은 긍정적인 반응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칭찬하기. 자, 어떤 단순한 사실 인정보다는 장점을 칭찬해 보는 거예요. 예컨대, 당신의 이런 꼼꼼함의 비결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칭찬해 보는 이런 입장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청을 우리가 보겠어요. 우리가 경청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이제 경청인데, 어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또 우리가 기업으로 말하면 고객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이것이 바로 경청이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삼성 기업에서 가장 강조했던, 이건희가 강조했던 것이 경청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경청도 크게 2가지 나눠서 외적 경청과 그 다음에 내적 경청에 대한 얘기 나와요. 지금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외적 경청이 아니라 내적 경청인데 오자가 났네요. 내적 경청이 바로 네 가지. 아이 컨택트, 그다음 미러링, 페어싱, 그다음에 백트래킹, 즉 눈 맞추기, 또 끄떡끄떡하기, 또 끝말 따라하기, 또 백트래킹에 그래서 요약하는 이런 걸 통해서 공감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오자 난 겁니다. 내적 경청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소통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말이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또는 교사들이 이런 말들 하게 했을 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비교하는 말, 또 판단과 비판, 또 강요, 당연시하는 말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 친구 누구 반만 따라가라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 옆집 아이 누구는 뭐 어떻게 했더라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판단과 비판에서 너는 이따위밖에 못하지 뭐 이런 어떤 비난하는 말투 같은 거. 강요는 어떻게 돼요? 너 90점 못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약간 협박성으로 하는 것들. 너는 형이잖아. 넌 누나잖아. 너는 뭐 고3이잖아. 뭐 이렇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절시킬 수 있는 위험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단절이 아니라 소통과 관계를 오히려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말들은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감탄, 긍정,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었죠? 칭찬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소통을 시키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의 목적이 뭡니까? 통통국어잖아요. 이 통통에서 통통한 생각을 만들고 통할 수 있는 수업을 하자. 이것이 바로 통통인 겁니다. 공감화법으로 말하기를 또 강조했어요. 공감화법 보통 다 4단계가 있는데 관찰하고 인식하고 표현하고 요청한다. 우리가 평가와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인지 감정도 메타인적으로 나를 내가 한번 더 보는 거죠. 진짜 나의 욕구는 뭐냐? 내가 원래 말하려는 게 뭘까? 그다음 이제 감정 욕구의 표현도 좀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는 뭐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전달을 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요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만 나는 네가 뭐뭐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공감화법의 말하기다. 볼 수 있겠고, 선생님이 그 과제 내기로 창의적 생각에 쓰레기 주기 위한 방안 한번 이렇게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했는데 쓰레기가 줄지 않았어요. 자, 만약 여러분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하나 내본다면 그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어떤 그것이 계량이 있어서 딱 얼마씩 내는 그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넣을 때마다 이렇게 게이지가 쌓이게 만들어 놓는다면 내가 얼만큼 버리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버릴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입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뭔가 압축하거나 최대한 줄여서 낼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더 좋은지를 뭐 구상을 해보고 이걸 과제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눈이 있겠습니다. 여러 눈 중에서 여기 써 있는처럼 어떤 눈이면 좋겠는가를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김승희 교수님이 쓰신 시 한 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기는 바로 당연이라는 말과 물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여요. 예, 아침에 눈 뜨면 당연한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또 물론이라는 이런 단어는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또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이런 입장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우리가 당연시하는 세계, 물론에 대한 어떤 이런 세계들을 무조건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따져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를 생각해내는 창의적인 사고, 이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시를 소개해 봅니다. 이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능동적이고 바람직한 지혜가 생겨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리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세, 능동적인 자세, 또 코칭은 결국 좋은 지혜를 융합할 때만이 생명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도 한번 좋은 어떤 입장에 해결책을 세우기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